자, 안녕하십니까. 사회 거리두기 2.5단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도, 지금 뭐 집에서, 그죠? 조용히, 사회 거리두기 실천에 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또 100명대로 내려왔는데, 그죠? 이런 분위기가 좀 다음 주도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코로나가 사라져야지, 그죠? 또 일상으로 또 돌아올 텐데. 자, 아무튼 힘내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저도 뭐 집에서 여러분들도 요 유튜브 보면서 또 바이오 공부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주가는 또 뭐 아무튼 좀 지지부진 하더라도, 그죠? 또 지금 이렇게 내공을 쌓아 놓으면 또 다음에 주가가 또 올라가면서, 그죠? 그 내공을 충분히 뭐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먼저 요 간단하게 이제 그 미국 시장을 우리가 조금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미국이 이제 나스닥이 장중에 뭐 크게 좀 급락을 했지만 막판에 꼬리를 조금 달아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시간 외에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크게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그 S&P 500에 이제 편입에 실패를 했죠, 그죠? 장중에는 뭐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테슬라 한번 차트 잠깐 봐볼까요? 테슬라, 요거부터 한번 보고 테슬라, 아무튼 테슬라가 이제 어쨌든 뭐 편입에 실패를 해서 주가가 이제 시간 외에 좀 크게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애플도 뭐 한때 그러니까 8%에서 많이 땡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어쨌든 꼬리를 많이 달면서 복구를 많이 한 그런 모습인데, 그 이제 미국 시장이 물론 이제 사실 이게 이유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 특별한 악재는 없으니까요. 어제도 뭐 고용 지표는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유 없는 하락이 또 무섭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그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동안에 또 많이 올랐다는 부분에서는 뭐 또 조정을 받는 부분에서는 그나마 또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아무튼 기술주도 꼬리를 좀 달았지만은 반면에 이제 뭐 이쪽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쪽 그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그죠? 그러니까 카니발리 같은 경우도 5.4% 상승을 했고, 유나이티드 항공도 뭐 2% 이상, 그죠? 그래서 이쪽 크루즈선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자, 일단 이제 나스닥도 조심스럽지만은 단기적으로 요 한 700대, 800대 여기는 좀 단기적인 이제 지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이 크게만 어쨌든 뭐 여기서 또 하락하지 않으면, 그죠? 뭐 우리 시장이 크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금요일날 우리 시장은 좀 많이 낙폭도 많이 줄였었으니까.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요 내용을 조금 강의 내용은 바이오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을 우리가 조금 알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그죠? 또 옆에 있는 종목들은 뭐 벙벙 가는데, 그럼 답답함을 좀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강의를 제가 한번 듣고 나면 또 앞으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일부 부분에서도, 그죠? 내가 또 판단이 좀 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신약을 개발을 하면, 그죠? 말 그대로 신약을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죠? 자본과 시간이 필요하겠죠. 또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을 만들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확률적으로 0.02%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0.02%의 신약 개발사들은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거죠. 뭐 5,000개를, 그죠? 신약을 개발하면 그 중에 성공하는 건 한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뭐 제약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죠? 수많은 기업들, 제약사들, 바이오사들이 어쨌든 신약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려고 투자를 어쨌든 합니다. 그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가. 근데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단지 성공을 해버리면, 그죠? 엄청난 부를 또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만큼 어렵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막 TV라든지 레포트를 보면, 자, 일상 성공했습니다. 이상 성공. 우리 이제 셀트리온도 지금 이 항체 코로나, 그죠?
치료제, 임상제, 일상을 어쨌든 마쳤고 성공리에 그죠? 이제 이상 진입을 이제 하려고 어쨌든 뭐 신청을 신청을 해놨으니까 이제 이번 뭐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이제 임상 일상을 성공을 하면 마치면 그죠? 신약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7%예요, 그죠? 참. 근데 우리는 이제 임상 일상을 성공하면 뭐 마치 이제 신약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뚝딱뚝딱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 생각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상 이상을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요, 신약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24%입니다. 3상 맞히면 55%예요. 그러니까 3상을 맞춰도 신약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5%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셀트도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가장 가깝게 있는 게 어쨌든 CTP27 그죠? 종합 독감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임상 이상을 어쨌든 국내 임상하고 영국 임상 두 군데를 맞춰놨잖아요, 성공리에. 그죠? 그러면 이제 3상까지 진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워낙 뭐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이상을 맞췄다는 것은 성공 확률이 아무튼 24%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일상 맞췄으니까 17% 성공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럼 항체 신약은 코로나 신약은 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가? 셀트리온은 CTP27을 그죠? 10년 동안 연구를 했죠. 10년 동안.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임상 이상까지 갖다 놨어. 맞췄어요. 그죠? 그럼 거기까지 어쨌든 셀트는, 그죠?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셀트가.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많다. 뭐, 멜스에 대한 이런 사항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제약회사들이 임상을 진행을 한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기본 전제에 깔면서 접근을 하라는 뜻이에요. 중장기를 투자를 하더라도. 그죠? 뭐 단기야 이런 부분을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근데 왜 그러면 바이오 산업을 우리가 봐야 되고, 왜 셀트리온을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이런 종목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우리나라의 산업이라고 그러면 지금 뭐 목을 메고 있는 것이 이제 반도체이고, 그죠? 또 최근에 자동차 쪽도 좀 뭐 상승을 해주고, 그죠? 그래서 반도체나 화학이나 자동차나, 사실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조선이나 철강이나 건설 이런 쪽은 좀 잘 알잖아요. IT도 그렇고, 그죠? 근데 바이오 산업은 또 잘 모르기도 해요. 왜? 그만큼 이쪽 산업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사실은 올해 들면서 또 2, 3년 전부터 이제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하면서, 그죠? 몇 조씩 하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전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이, 그죠? 산업이, 이제 앞으로 2024년이 되면, 4년이 되면, 반도체라든지 또 화학이라든지, 그죠? 이 자동차나 이 산업보다도 커지는 산업이 되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이, 그죠? 제약 바이오 산업이.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업이 좋아서가 아니고 앞으로 4년 후에, 5년 후에 이쪽 산업이 커지니까 거기에 걸맞을 수 있는 종목들을, 산업을 우리는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하는 뜻이에요. 뭐 단기 매매를 하시든 중장기를 하시든. 그래서 이런 과정, 그죠? 이런 과정. 또 하나, 지금 이제 우리가 요건 가장 기본이에요. 이제 우리 이 전문가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부정적인 개념들을 많이 꺼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기업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제네릭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많았죠. 그러면 이제 이 바이오 시밀러도 제네릭과 같은 성격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네릭과 바이오 시밀러의 차이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과연 바이오 시밀러가 제네릭과 같은 그런 산업일까? 그죠?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수익 구조일까? 확연하게 어떻게 보면 180도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비아그라가 화이자가 신약으로 개발했죠. 그 특허가 이제 만료되니까 3, 4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200개의 제약사들이 그 비아그라를 다 생산하고 개발합니다. 타미플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타미플루도. 길리어드사의 타미플루.
타미플루 지금 뭐 한미도 뭐도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합성의약품이 특허 만료가 되면은 이거를 개발하는 게 바로 제네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합성의약품 제네릭. 자, 바이오의약품이 이제 특허가 되었을 때 이거를 개발하는 게 바로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제 합성의약품 뭐 제네릭 그냥 복제약 그러니까 똑같은 복제약으로. 왜냐하면 타미플루를 그죠, 한미약품에서 만드는 거나 동아제약에서 만드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죠. 이건 서로 좀 말 그대로 브랜드가 있는 쪽의 약을 사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죠. 가격 인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싸게 팔아야 아무래도 많이 좀 팔지 않겠어요? 매출 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생산 과정부터가 바이오시밀러는 뭐예요? 살아있는 세포 조직을 이용을 해서 생산을 합니다. 근데 합성의약품은 뭐예요? 공식화된 화학 반응에서 나는 부분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거예요. 자, 허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바이오 시밀러는 임상을 진행을 해요. 임상 1상, 2상, 3상을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합성의약품은 그냥 똑같이 생물학적 동등성만 시험을 합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합성의약품은 그냥 똑같다는 거죠. 구조도 바이오 시밀러는 복잡해요. 단순해요. 분자 크기도 매우 커요. 아주 작아요. 그죠? 안정성 부분에서 아주 안정적이에요. 왜?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리지널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똑같지 않기 때문에 먼저 퍼스트 무브가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장 진입을. 그만큼 임상 데이터가 많다는 뜻이잖아. 그죠? 자, 임상 기간도 6개월. 6개월이면 뚝딱 만들어요, 이거는요. 아무나 다 만들어요. 그죠? 공장 차이 놓으면.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는 뭐예요? 2년에서 4년이 걸리는 거예요. 임상 기간도 엄청나게 길어요. 그죠? 금액도 여기 좀 적게 했는데요. 보통 한 3천억. 이거는 한 50억. 50억만 하면 만들어요. 3천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어제 그젠가 레드오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인데,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렘시마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60%예요. 그죠? 그 뒤에 지금 뭐 삼바 삼성바이오에서 제가 시장 점유율이 그럼 한 5% 되나요? 5%도 그 정도. 그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후발이 5%인데 그러면 그 새롭게 바이오시밀러를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를 만들려고 누가 하겠어요? 안 되겠죠, 아무도. 뭐,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3천원이나 주고 2년, 4년에 걸쳐서 가서 진입하는데 부채 가격은 내려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스트 무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는 진입 장벽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이쪽 합성의약품은 진입 장벽이 없다는 뜻이죠. 자,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고.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합성 우리가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차이점이 뭐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가 종목을 선정을 하는데, 그죠? 또, 이 바이오의약품하고 합성의약품하고 이런 내가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패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만큼 셀트리온이 위대한 회사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요. 이걸 알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셀트리온도 뭐 제네릭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이오시밀러 자체를. 그죠? 그러니까 셀트가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뭐 셀트에 어느 정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걸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신입 회원들 전문가들조차도 이걸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뭐 복제약 그러잖아요. 전문가들도. 그죠? 앞으로 뭐 평준화 됩니다. 평준화가 어떻게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합성의약품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릭이 합성의약품이 특허가 만료가 되면 이거를 이제 만드는 게 바로 제네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개발비도 50억밖에 안 들어가죠. 특허 만료되었을 때. 바이오 의약품이 뭡니까? 의약품이 특허가 만료되었을 때 만드는 약이 바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동등하다. 그죠? 동등하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는 예를 들어서 암젠이 만드는 바이오 시밀러나 그죠? 셀트가 만드는 바이오 시밀러가 만약에 허셉틴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오리지널하고도 똑같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 좋게 만들어도 안 되고 더 안 좋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의 가장 근사치에 있는 게 그게 기술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바이오 시밀러는 만들때 3천억이 들어가요. 그죠? 3천억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시밀러를 뭐 삼성 같은 경우에 워낙 돈이 많으니까 맨날 만들잖아요. 그죠? 그죠? 그 또 맨날 만들어 가지고 반은 또 누구예요? 만드는 바이오젠한테 주고 또 판매하는 머커, 바이오젠 머커. 그럼 뭐 삼성은 남는 게 뭐 있어요? 허가만 받는 거지 맨날. 그죠? 자, 근데 그런 부분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바이오 시밀러라가, 그러니까 이 구분을 확실히 제네릭과 바이오 시밀러, 그죠? 확연하게 다르죠? 무슨 말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네릭은 가격이 싸요. 근데 바이오 시밀러나 바이오 의약품은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은 부자 나라에서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가장 시장이 크고, 그 다음에 유럽이, 그 다음에 일본이, 뭐 캐나다가, 그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먹는 좋은 약이니까, 그죠? 그만큼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체에 부작용이 적다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베타. 바이오 베타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이제 전 세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약을 만들어서 힘든 거예요. 그만큼 신약 만들기가 이제 FDA가 됐든 뭐 EMA가 됐든 그죠. 그만큼 신청 건수도 적고 적은 거죠. 그럼 이제 신약을 안 만드니까 기존에 있는 신약에서 더 성능을 좋게 하는, 그죠? 효능을 좋게 하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감기, 만약에 이제 두통약을 먹었어요. 그죠? 그 두통약을 먹으면은 이게 한 일주일 정도 효능이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두통약을 먹으면 더 빨리 좋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2주까지 가게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약을 만드는 게 바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신약을 더 효능을 좋게 하게 하는 게, 그죠? 그게 바로 바이오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램시마스 C를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타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이제 신약으로 승인을 할 거예요. 바이오 베타도 똑같이, 그죠? 똑같이 뭐예요? 신약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신약 대접. 그러니까 지금 램시마스 C는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한 분이 이제 질문하신 게 신약이 없지 않냐? 그죠? 신약이 이제 지금 사실은 램시마스 C 신약이 한 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이제 항체, 뭡니까? 코로나, 치료제, CTP59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신약이 또 뭐예요? CTP27 종합독감 치료제. 이번에 이제 만약에 겨울에, 미국은 원래 뭐 10,000명씩은, 그죠? 독감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번에 여기 독감까지 만약에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CTP27 종합독감 치료제는 타미플루는 합성의약품이에요. 타미플루는 합성의약품입니다. 근데 CTP27 종합독감 치료제는 항체의약품이에요. 바이오의약품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바이오 베타에 이제 앞으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바이오 베타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 거기에 이제 셀트가 램시마스 C를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타를 받았다. 그런 이제 이 바이오주들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런 치료제, 그죠? 치료제 관련주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뭐 급등을 하잖아요. 그죠? 뭐 유나이티드라든지 영진약품, 최근에 뭐 이양약품, 신풍제약, 부강약품.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조심할 때가 됐어요. 그 말을 제가 드린 건 뭐냐 하면, 이거를 이제, 이게 바로, 2014년 이후에 제약업종의 지수에서 사건 사고들이에요. 그죠? 제약업종에 관심을 받았던 게 특히 이제 기술 수출에 관심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에 우리나라도 할 수 있구나 하고 그거를 보여준 게 한미약품이에요. 그죠? 한미약품은 뭘 했습니까? 기술 수출을 했죠. 기본이 1조씩. 그 앞에 이제 2015년도에 관심을 갖겠던 게 셀트리온의 뭡니까? 그죠? 판권을 가지고 있는 호스피라를 화이자가 인수했어요. 이때 셀트가 이제 4만원대 해서 이제 10만원, 11만원까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와 맞물리면서 우리 시장에 이제 바이오가 움직였던 게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이었죠. 그죠? 뭐 베링겐하임, 쭉쭉쭉쭉. 엄청나게 많이 했죠. 7조인가 8조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가가 또 이제 하락을 했던 게 2016년도에 이 임상 실패, 이때 녹십자가 이제 혈우병 임상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또 뭡니까?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했는데 또 다시 반환
뭐 다른 데서 갱리사가 먼저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신약을 만드는데 내가 지금 임상 3상까지 마쳤어요. 근데 임상 진행하고 있어. 그럼 다른 회사에서 임상 3상을 마쳐버려 먼저.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뭡니까? 임상 3상까지 한 회사들은 아무래도 좀 부담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에 반란을 많이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2017년도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된 가장 큰 또 계기는 바로 셀트리온이 주도를 또 하면서 신약회사들. 그죠? 신약회사들. 뭐, 그 당시에 신라젠이든 또 뭐 바이로메드, 코롱 생명과학, 뭐 티슈진, 이런 신약 만든 회사들이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꺾이는 시점이 결국 뭐야? 삼성바이오의 회계 위반. 거래 정지됐었죠? 주가 한번 급락. 거래 정지됐는데 일주일 만에, 2주 만인가요? 바로 그냥 거래 재개시켜버렸죠. 그게 대한민국 힘이니까요. 그죠? 지금 이제 다시 또 뭐, 어쨌든, 검찰 기소를 해서 열심히 대한민국 변호사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거래 정지로 주가가 한번 출렁거리고 하면서 또 뭡니까? 뭐, 그때는 이제 유한양행도 뭐 기술 수출 나와도 이렇게 효능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게 뭐예요? 바로 코롱이죠, 코롱.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 또 이쪽에 뭡니까? 그 다음에서 이제 HLB 실패, 신라젠 실패, 헬릭스미스, 그죠? 바이로메드죠? 실패. 주가가 급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여기 헬릭스미스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HLB라든지 지금 또 그런 기업들이 누굽니까? 그죠? 이제 이쪽에 또 뭐 메이지온이라든지 이런 메이지온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말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뭐예요? 임상의 실패, 3단에서 다 실패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주가가 특히 바이오가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뭐 신라젠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해가지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신라젠은. 그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주들. 그죠? 유나이티가 됐던, 영진이 됐던, 뭐, 또 JW가 됐던, 부강이 됐던, 신풍이 됐던, 신일이 됐던,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치료제, 그죠? 약물 재창출로, 사실은 뭐 조금이라도 연관이 없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갖다 들이붙이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9월이든 10월이든, 그죠? 뭐, 아무튼 또 그런, 치료제 개발하는 그런 또 회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임상, 2상, 3상 들어가면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앞에 치료제를 렘데시비르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셀트도 그럴 수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저는 제가 확신을 가진다고 그랬죠. 왜? 셀트는 10년 동안 준비를 해왔으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요 때는 사실 마치 이 신약을 성공을 해서 대박을 터뜨릴 것처럼 주가가 급등을 하고 바이로메드도 뭐 30만원까지 가고요. 코롱 생명과학이 뭐 20만원까지 가고 신라젠이 막 15만원까지 가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거기 다 누가 다 죽었어요? 다 개인들이 죽었습니다. 개인들이 다 죽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나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5,000개의 신약을 만들면 거기서 성공하는 신약은 1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미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워낙 실패를 왜 많이 하는 거를 단순히 받아들여요. 그럼 한번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요. 실패하면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왜? 한 개의 제품밖에 안 만드는 거니까. 만약에 한미약품이 한 개만 수출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더 급락을 했겠죠. 신라젠이 한 개만 하니까 그냥 가는 거죠. 바이오메드가 한 개만 하니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만약에 렘시만 한 개만 만들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냥 톡시만 2개만 만들었으면, 호지만 3개만 만들었으면 앞으로 1년에 한 개씩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요 부분을 잘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바이오 헬스의 주요 위치들을 보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은 성숙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성숙기 여기에 있어요.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바이오 기업이 미국은 지금 성숙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지금 왜 다르다 말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태동기에 이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K방역으로 더욱더 알려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뭐예요? 성장 초기에 있는 거죠. 셀트리온이 지금 거의 한 4조 원 정도 수출을 했어요. 4조 한 5천억 수출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4조, 약 5조 가까운 수출을 지금 했습니다. 근데 성장 초기에 있죠. 원로의약품, 셀트리온도 과거에 원로의약품을 독일에 있는 업체에도 하고, 그죠? 2007년도, 8년도. 어? 자, 의료기기는 지금 이제 성숙 단계에 진입을 했어요. 의료기기 쪽은. 그죠? 원로의약품도 거의 이제 성장 말기에 있어요. 그럼 이쪽은 이렇게 성장한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많이 남아있죠. 초기니까. 그런데 앞으로 뭐야? 유전자라든지 신약 개발 치료제.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CTP27도 하고 있지만 또 바이오 베타. 중요한 것은 바이오 베타예요. 그죠? 우리 유전자, 세포 다 망했잖아.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로메드가 됐든 코로나이 됐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 그러니까 미국은 성숙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성숙기니까 뭘 합니까? M&A를 막 하잖아. 그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의 분류를 보면요. 1세대, 1.5 그리고 2세대라고 하잖아요. 4세대가 이제 세포 치료제라든지 유전자 이쪽을 지금 많이 이제 이쪽에 뭐 바이로메드든 코롱이든 다 이쪽 아니에요. 다 실패했죠. 일단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고. 지금 현존 상업화하고 있는 거는 바이오약품은 2세대예요. 그게 바로 항체의약품. 항체의약품 이거는 뭐죠? 바로 바이오시밀러예요. 그럼 바이오시밀러는 뭐냐 하면 지금 의약품의 중에서 현존, 그러니까 상용화되고 있는 의약품 중에서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현실적으로 수익 창출을 하는 상업화되어 있는, 그죠? 바로 세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체의약품의 특허가 만료가 되면 그걸 뭘로 합니까? 바로 바이오시밀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아무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거를 셀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인식들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일부 이제 정권사 직원들은 정권사 애널리스트는 조금 이제 밖에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차이 순간이에요.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애널리스트 연봉을 받는 아마 애널리스트가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가 가장 많이 받을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반도체, 뭐 그동안 철강, 자동차 이런 쪽 애널리스트가 몸값이 비쌌잖아요. 제약 바이오가 제일 쌌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말입니다.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가 제일 몸값이 비쌀 거예요. 앞에 봤죠? 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가니까. 자, 요건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셀트의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이거는 제가 이제 과거에 이게 탄생하기 전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왜 고속도로 가다 보면, 자동차가, 신차가 이제, 그 검은 천으로 덮어가지고 남바 없이 시커멓게 다니잖아. 그죠? 저는 그런 거 많이 봐요. 제가 이제 시골 갈 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가 이 램시마 SC가 앞으로 바이오 베타 신약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은 시커멓습니다. 이제 나와서 돈 일부 좀 벌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돈 그동안에 태어나서 벌은 게 뭐예요? 램시마, CTP13, 또 CTP10, 트룩시마는 이제 유럽에서도 퍼스트예요. 미국에서도 이제 따라올 자가 없어요, 여러분. 허즈만은 이제 조금 뭐, 미국에서는 힘들 것 같아. 그죠? 인정하자고. 미국에서는 힘들어. 무슨 암제이 치료도 나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최소한 트룩시마는 앞으로 엄청나게 돈 많이 벌 것이고, 미국과 유럽에서. 램시마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일단은 지금 뭐 팔곤 했지만, 워낙 오리지널이 지금, 그죠? 견제가 심하니까. 그죠? 그래서, 요번 램시마, 요거는 코로나, 뭡니까? 그죠? 약물 재창출에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돈 벌 것이고. 앞으로 CTP17, 휴미라, 고농도. 이것도 앞으로 엄청나게 벌 거예요. 아바스틴? 뭐 이게 많이 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왜 퍼스트는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앞으로 셀트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신약 부분의 SC, 그리고 트룩시마, 그리고 휴미라. 사실은 휴미라하고 이 두 개만 벌도 엄청나게 벌 거예요, 여러분. 왜? 휴미라 시장이 항체의약품 시장에서는 단일의약품 중에서는 제일 시장이 크니까 25조.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제가 이 셀트를, 그러니까 다른, 지금 이제, 뭐, 약물 대창출 해가지고, 뭐, 이게 유나이티드 제약이니, 영진약품이니, 지금 뭐, 최근에 또 누굽니까? 뭐, 저기, 어디야, 저 중동의 어디 그, 남아공항에서 뭐, 임상을 한다.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세장께서 그런 말을 했죠. 그죠? 누가 아프리카에서 임상한 거를, 데이터를 인정해 주겠어요? 남미에서 인정해 주겠어요? 그죠? 더욱이나 한국에서 하는 이런 제품들을 지금 러시아도 좀 못 믿겠다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셀터는 어디에서 주로 유럽에서 그죠? 미국에서 이렇게 진행을 이번에 치료제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자, 근데 그럼 왜? 자, 셀터는 실적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죠. 2019년까지 매출 1조예요. 1조 10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3,700억이죠. 자, 3,300억에서 3,700억. 2018년도에 주가가 급락을 하고 2019년도에 회복을 하면서 올해 급증을 하죠. 자,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올해 자, 올 2분기에 보자고. 자, 2분기. 작년에 영업이익이 3,780억이에요. 그동안에 최고만 했던 게 5,000억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 2분기까지 매출이 1분기에 3,700억, 2분기에 이거 언제 거예요? 2019년. 이거 옛날 거 잘못했네 제가. 큰일 났다. 자, 올해 여기 맞네. 야, 2분기에 4,200억이죠. 1분기에 3,700억이죠. 그죠? 이거 두 개 다 더하면 얼마예요? 거의 한 8,000억. 그죠? 8,000억. 지금 벌써 반기에 8,000억이에요. 자, 그러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1분기보다는 2분기의 실적이 많고,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많고,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많은 이런 매출 구조예요. 그죠? 그런데 벌써 8,000억이야. 그러면 그냥 1분기, 요 상반기만큼만 해도 1조 6천억이지. 근데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많고,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많은 그동안의 매출 구조잖아.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1조 8천억에서 2조는 한다는 뜻이잖아. 거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단키트는 빼고라도 예를 들어서 치료제 미리 선급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 매출이 2조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작년에 매출 1조 2천 했던 회사가 2조야. 올해 어떻게 되겠어? 지금이 억지로 우리가 모른 척 하고 있겠지만. 그쵸? 자,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2분기에 1,118이야. 이런 걸 쉽게 속되게 좀 하면 1,818억이야. 이거는 누가 잘 써먹어요? 공매도놈들이 잘 써먹어요. 18주 팔고 사고 181. 자, 1분기에 1200억인데 2분기에 1800억이야. 그럼 3분기는 최소 못해도 2000억은 하겠죠. 2000억. 그럼 자, 요 두 개를 합하면 얼마예요? 그죠? 3000억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1분기, 2분기, 반기에 3000억을 했어. 그죠? 그러면 그냥 3분기, 4분기는 1분기, 2분기 더 좋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7천억은 기본이 나온다는 거야. 7천억 그냥. 7천억은 기본액이야. 기본 7천억. 아니면 7,500억. 그럼 여기서 만약에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키트든 독감이 아니야. 항체 치료제든 또 단속도 있잖아 지금. 그죠? 나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주가가 못 가서 답답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난 시간에 강의했을 때 그죠? 2013이든 12든 앞으로 미래를 보고 그 주식에 대해 참고 나와서 지금 이 가격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더 편안하잖아, 어쨌든.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봤으니까 됐고, 그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이걸 제가 2012년도, 13년도에 이제 그때, 강의했을 때 항상 보여줬던 거예요. 그죠? 셀트리온이죠? 이제는 시작일 뿐이다. 더 로얄 스테이트 플롯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로얄 스트레이트 플롯이라고 그랬어요. 2만원, 3만원일 때. 지금 됐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한테. 근데 그때 하고, 이때는 딸랑 냄시마 승인도 안 받았었잖아요. 그죠? 이때 봐. 허즈마, 임상, 3상 완료. 이때예요. 여기에 이제 새롭게 코로나가 오면서 뭐까지 지금 만듭니까? 코로나 항체 치료제까지. 만약 어제 우리가, 니네제논이 뭐라고 그래요? 그죠? 내년에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하면 매출이 몇 조? 7조래, 7조. 올해 개발하면 몇 조? 12조래요. 그럼 셀트가 내년에 개발하면, 올해 개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또 하나 추가요.
자, 셀트리온은 위에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무수히 많은.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앞서가지 마세요. 그리고 셀트에 대해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까지 셀트에 대해서 아는 척은 안 해요. 무슨 말 가시죠? 셀트는 묵묵하게 왔어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힘들고 주가가 힘드니까 다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을 하지 말고 또 우리가 과거에 셀트가 조정을 받았을 때 15만원대, 18만원대 그때를 또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이게 이제 지나서 또 40만원 가고 50만원 가면요. 이때가 또 참은 사람들은 그죠?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근데 또 이때 주식을 못 참고 파는 분들은 또 50만원 가서 사요. 또 그때 가서 이제 또 그래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나쁜 놈. 옛날에 삼성전기도 말입니다. 2만 3만원에 사고 있는데 그죠? 15만원에 사가지고 상투에 소개했다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주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요 부분만큼만 조금 알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산업 중에서 뭐 임상 3상이니 신약이니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 될 수 있는 것은 그도 기술 수출이에요. 그 기술 수출도 반환되는 경우가 있었죠. 한미약품 경우에도 그죠? 그럼 완벽한 바이오는 누구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길게 갈 수 있는 바이오는 셀트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될 때,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니까 공부 삼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시간 될 때 하나씩 같이 공부를 하자고. 저도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죠? 셀트와 같이 길을 걸어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단기 매매를 자꾸 셀트로 하시려고 막 그런 분들은 제가 뭐 이거 아니야. 해봐야 돈 못 버니까 말씀드리는 거. 지금까지 셀트리온을 말입니다. 단기 매매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한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결국은 실패하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제가 종목들 쭉 나열해놨잖아요. 그죠? 그렇게 앞으로 종목 올릴 테니까 거기서 보고 단기 매매 조금씩 하시고 셀트는 성부를 우리 주식 투자하면서 성부를 지금 보자고 말씀을 드려요. 그 성부를 보는 주식이지 몇 푼 먹자고 하는 그런 주식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아무튼 이번 코로나 극복 잘 해보시자고요.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